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에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는 줄 알고 우리 이모가 화장까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하락 마감하여 오늘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루 빨리 약세장이 끝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럼 희망차게 오늘의 레버리지 랜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세인트루이스에서 날아든 흙먼지. 증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영 못마땅하고 불편한 패드. CPI와 PPI 물가지수의 둔화에 따른 기쁨도 잠시.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은 시장. 오늘 시장은 금리를 7%까지 높일 수도 있다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며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외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하였다. 미국의 10월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며 고용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연준의 고금리 발언이 더 힘을 얻으며 시장 하락을 부추겼다. S&P 500은 공식 하락장인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구간에서 벗어나며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주변의 악재들이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으로 먼저 가장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은 제임스 블러드 패드 총재의 발언부터 소개한다. 현재 가지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줬다며 비둘기적으로 추정해도 금리를 최소 5%까지 더 올려야 하며 더 세게 가정하면 7%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시장을 겁박했다. 이 같은 패드 의원들의 고강도 긴축 의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우려해 경기가 망가질 것을 예측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인 이던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이 놀라운 속도로 안 떨어진다면 패드는 현 예측보다 더 큰 침체를 불러일으킬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며 현재 시장이 잘못된 연착륙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액 역시 비록 CPI와 PPI 모두 둔화했으나 물가는 여전히 높고 고용도 빡빡하다며 주식의 약세장이 더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홍콩 항생 ETF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 소폭 하락 마감하였다. 특히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PER 높은 중소형 바이오테크 라보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도 3.69% 하락하였고 이제는 7달러도 붕괴된 모습이다. 참고로 라보의 코로나 당시 저점이 13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하락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스프링이 눌렸다 튀어오르듯 눌림이 크면 클수록 반등 시의 폭발력도 거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중국의 테크 주식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하였다. 특히나 전기차 ETF인 EVAV의 하향세가 눈에 들어온다. 테슬라가 이전과 다르게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EVAV ETF는 최근 한 달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모든 악재는 선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기차 업종들은 지금이 거의 바닥 구간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중국 테크 주식웹은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만큼 최근의 코로나 봉쇄 및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와 더불어 오늘 나온 알리바바의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더해지며 오늘도 7.28% 상승 마감하였다. 시웹은 20달러 바닥은 터치한 후 단 2주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며 수익률 120%라는 최단기간 상승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준 하루이다. 빅테크와 바이오 종목들의 역추종 ETF가 소폭 상승한 반면 반도체와 중국 관련 역추종 ETF는 하락 마감하였다.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방지하기 위한 패드 위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하다 된다는 핑계가 7% 금리 인상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다음으로 불진의 개별 종목 소식이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우려보다는 선방한 실적으로 어제의 마이크론 사태에 따른 시장의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불식셨다. 끝으로 크레딧 스위스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했고 에버코어도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불진의 15개 개별 종목들의 오늘 성적표이다. 빅테크 종목들은 애들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하였다. 특히나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필수 소비재와 연관된 기업들이 하락 조정을 받은 모습이다. 반도체 종목들은 혼도세 속에 엔비디아의 선방으로 어제의 급락에서 다소 벗어나며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동남아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동남아 슈퍼앱 그랩 홀딩스이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그랩 앱을 통해 음식이나 식료품을 주문하고 택배를 보내고 차나 택시를 타고 온라인 구매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출, 보험, 자산관리 및 원격 의료와 같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말 그대로 만능 기업이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을 확신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회사이기에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그랩 홀딩스를 자신있게 추천한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 전쟁 종료, 코로나 종식 등의 호재가 더해주며 꼬인 실타래들이 술술술 풀려나게 될 것이고 주가는 빠른 속도로 회복 반등하게 될 것이다. 올 한해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내년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최신성 편향에 빠진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물급 필반이라고 했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괴로운 생각이 있을 뿐 괴로움이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힘든 고통의 순간들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멈춤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경기 침체 걱정에 주가 폭락 걱정에 투자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진다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돈그릇부터 먼저 키워야 한다. 내 그릇은 홍할만한데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헛된 욕심일 뿐이다. 작은 일들에 일일비하고 조급해하는 사람은 본인이 가진 그릇이 딱 그만큼 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간 앞에 초조해하지 않는 삶이 결국 부자가 될 것이다. 돈 그릇을 키우고 느긋해지자. 여유 있는 사람이 매력 있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